청이담 한의원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이담 한의원 대표원장 강준혁입니다. 제가 여러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을 보면서 또 돌발성 난청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구안화사 환자분들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돌발성 난청과 구안화사의 공통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과 구안화사의 공통점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과로 후에 많이 발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질환이든 환자분이 오시면 언제 발병하셨냐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발병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나 구안화사 환자분들은 항상 과로 후에 생겼어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나서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뇌신경 마비 증상이라는 거예요. 구안화사 같은 경우에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마비 증상이고, 돌발성 난청의 경우 8번 뇌신경인 청신경의 마비 증상입니다. 물론 안면신경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고 청신경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뇌신경의 마비 증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한쪽으로만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질환 모두 양측성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고, 대부분 환자분들은 편측성,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이유는 아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추측하는데요. 안면신경 같은 경우 귀 뒤편에서 나와서 얼굴로 퍼져나가는데 이곳이 양쪽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만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편측성으로 발병하시는 거죠. 네 번째 공통점은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자연 회복률이 높지만 대부분 미세 후유증도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구안화사 환자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구안화사가 발병을 해서 본인이 잘 회복을 했다고 하시지만 5년, 10년이 지난 뒤에 미세하게 주름이 차이가 난다든지 얼굴 움직임에 차이가 난다든지 미세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돌발성 난청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예전에 돌발성 난청이 발병을 했었는데 잘 회복을 했다고 하시지만 실제 검사해 보면 미세한 후유증이 한쪽 귀에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렇게 두 가지 질환 모두 잘 회복은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후유증이 남아서 몇 년 뒤에서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뇌신경 마비 증상은 결국 뇌혈류를 개선해줘야 해결이 되는데요. 일부 바이러스 감염이나 뇌종양과 같이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CT나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고 또 혈액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기질적인 문제보다는 혈액순환의 장애라든지 아니면 자율신경 기능의 항진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기능적인 문제는 뇌만 보거나 아니면 귀만 보거나 그렇게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전신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증상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저림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많이 찾아주시는데 손저림은 손만 봐서는 안 되고 목에서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를 찾아서 목을 치료해주면 손저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치료를 들어가야 좋은 치료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구안화사 하면 한의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돌발성 난청 하면 한의원을 떠올리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두 질환이 비슷한 만큼 돌발성 난청도 한의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질환이에요. 청이담 한의원은 다양한 검사 장비와 치료법들을 이용해서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하시도록,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 몸 상태로 회복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